안녕하세요. 인쇼다입니다. 저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영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번 영화는 제가 이제까지 본 영화 중에서 거의 최고의 평점을 주고 싶은, 이제까지 이 영화를 제가 수십 번 정도는 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영화보다도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다는 거, 어, 거의 확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영화는 바로 그녀에게란 영화입니다. 감독은 페드로 알모도바르, 발음하기 좀 어렵네요. 스페인 영화고요. 2002년도 이때쯤 개봉을 하고 제작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된 영화예요. 2000년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당연히 이 영화를 모를 수도 있고요.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 영화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내용은 좀 간단해요. 남자 둘, 여자 둘이 나오는데, 그 남자 둘이 사랑하는 여자가 둘 다 식물인간이 됩니다. 물론 그 남자 둘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식물인간이 된 여자 둘이,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에서 간호사와, 기자로서 서로가 이제 만나게 되고, 나중에는 그 둘이 어떤 친구 관계가 되면서 이야기가 조금씩 풀려 나가는데요. 사실상 전체적인 줄거리는 이런데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상당히 좀 비극적이고, 같이 양립할 수 없는, 어, 일종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엇갈린 운명 같은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 감독 같은 경우는 여러 영화를 만들었는데 한국에서도 몇 가의 영화가 개봉이 되었고요. 그 중에서 최근에는 내가 사는 피부라고 굉장히 끔찍한 영화인데, 좋은 영화긴 한데 좀 끔찍한 영화입니다. 개봉한 지는 좀 됐는데 한국에서는 얼마 전에 소개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요. 어, 강간을 한 피의자를 납치해서 그 사람을 여자로 만드는 아주 기상천외한 스토리죠. 이 감독 자체가 이런 식으로 좀 충격적이면서 어떠한 촌철살인 혹은 그 날카로운 비수 같은 핵심을 찌는 영화를 많이 만들어요. 나쁜 교육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해서 많이들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줄 그녀에게, 그 밖에도 악마의 등뼈라든지 내 어머니의 모든 것, 혹은 신경쇠약 직전의 여자, 이런 영화들은 한 번씩 뭐 들어는 봤을 수도 있을 거예요. 등장인물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 4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소개를 드렸던 남자 2명, 이분이 간호사예요. 베니뇨 역을 맡았고요. 그리고 이분이 기자입니다. 마르코. 그리고 이분이 발레를 하는 알리샤, 그리고 이분이 투사 리디아입니다. 어, 영화 안에서는 이 베니뇨와 알리샤가 가까운 곳에 살아가고, 베니뇨는 집에 놀고 먹는 백수였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갔고 홀로 머리 밑에 살아가고 있고요. 알리샤 같은 경우는 정신과 의사인 아버지에서 조금 부유한 집에 태어났죠. 그래 발레리나를 꿈꾸는 학생인데, 우연히 베니뇨가 알리샤를 발견해서 짝사랑하게 되고, 나중에는 알리샤가 곧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됩니다. 그리고 마르코 같은 경우는 기자입니다. 그래서 투우상인 리디아를 취재하다가 여러 가지 도움을 주게 되고, 나중엔 둘이 연인 관계가 되는데요, 비슷하게. 그런데 리디아가 불의의 사고로 해서 또 식물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알리샤와 리디아가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간호사가 된 베니뇨와 기자인 마르코가 만나면서 이야기가 조금씩 풀려나가는데요. 제가 말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전체적인 줄거리를 알려드렸는데요. 좀 반전이 하나 있어요. 근데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반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이 영화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기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영화 자체가 드러낸 스토리에서 어, 단순히 어떤 영화를 평가할 게 아니라 그 영화 안에 숨어 있는 사랑이라는 감정, 혹은 우정이라는 감정, 혹은 동성 연애라는 거, 그리고 여자로서 태어나서 이 사회를 살아간다는 거, 그리고 한 사람의 꿈이 하나의 사고로 인해서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 그리고 식물인간, 즉 코마 상태인 사람들의 삶과 그들을 돌보는 간호사들의 일상, 그리고 그 코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인간적인 생물학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스스로가 여지까지 쌓아온 하나의 어떤 단어들과 사회적인 혹은 전반적인 정의를 재구성해 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음악들이 굉장히 스페인에서 굉장히 유명한 뮤지션의 음악인데요. 따로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이 전체적인 스틸 컷인데요. 지금 알리샤가 발레를 하고 있죠. 그리고 베니뇨와 마르코가 영화 후반부에 교도소에서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본 리디아가 투어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건 베니뇨가 알리샤에게 식물인간 상태이지만 그녀가 이때까지 했던 발레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녀와 계속 어떤 의사소통을 하려는 모습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마르코가 리디아의 어떤 투 모습을 지켜보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거는 아주 우연히 마르코와 베니뇨가 무대를 보면서 우연히 마주치는 장면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 밖에 뭐 병실의 모습, 마르코의 모습, 그리고 뮤지션의 음악을 감상하고 있는 마르코와 리디아의 모습. 저는 뭐 이 영화를 별점을 매긴다면 10점 만점에 10점을 주고 싶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 8.9점을 주고 싶기도 하고요. 그 이유는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강렬함이 저의 하나의 이때까지 가져온 어떤 개념들, 관념들, 어떤 추상적인 하나의 생각들을 너무 많이 파괴를 하면서도 다시 빠르게 재구성했다는 것에 대한 이질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대중적이면서도 때로는 그거를 외면하고 싶은 심리와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일종의 반감을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영화 자체는 뭐 그렇게 스릴러라거나 파괴적이나 폭력적인 부분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흐름과 향기, 그리고 분위기가 사람들에게끔 이 영화에서 멀어지고 싶은, 혹은 자기가 긍정하고 싶지 않은 어떤 세계를 직면하게 만드는 어떤 힘이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전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이 영화는 좀 반복해서 많이 보면 볼수록 감춰진 어떠한 하나의 장면과 상징, 그리고 재해석이 가능한 영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서 이 영화를 다시 한번 여러 번 곱씹어 본다면 여러분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그녀에게라는 스페인 영화를 소개시켜드렸고요. 여러분들도 꼭 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서 저와 같은 생각 혹은 다른 생각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쇼다리였고요. 구독, 좋아요,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